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에서 일회용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편함과 편리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저렴한 비용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회용품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회용품의 대부분이 화학물질로 만들어져 독성을 가지고 있고 몸에 쉽게 흡수되지만 한번 들어오면 오랫동안 체내에 머물러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에는 어떤 독성물질이 있는지, 또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비닐랩입니다. 우리 주방의 필수품이라 여겨지고 없는 가정이 없을 만큼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비닐랩은 플라스틱 소재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프탈레이트라는 가소제를 사용하여 생산하게 됩니다. 음식을 보관하거나 가열할 때 랩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특히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울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때 비닐랩 안에 있는 프탈레이트 성분이 녹아지면서 음식에 묻어나게 될 수 있는데요. 프탈레이트는 내분비 교란물질로 몸에 흡수되면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켜 성기능장애,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로 랩을 태우게 되는 경우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 화학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암이나 면역체계장애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랩을 이용할 때는 100도 이상으로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자레인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랩의 성분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포함하고 있어 고기나 튀긴 음식 등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비닐랩이 가진 독성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환경 친화적인 대처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실리콘 재질로 된 팩이나 커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열애강의 식기세척기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회용 기저귀입니다. 갓난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 물티슈와 더불어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기저귀를 깨끗하고 하얗게 만들기 위해 표백제로 다이옥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이 장기간 노출되면 체내에 쌓이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면역체계 손상, 호르몬, 교란, 암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인체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할 정도로 강력한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기저귀를 만들 때 향료 및 염료 등을 사용하는데 일부 아기에게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갓난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기저귀를 쓰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럴 때는 천기저귀나 생분해성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기저귀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천연 소재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피부 자극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간편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천기저귀도 많이 출시가 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아이가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방수매트나 수건에 눕혀서 기저귀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종이 호일입니다. 알루미늄 호일보다 종이로 만든 호일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믿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베이킹을 할 때나 고기나 생선 등을 구울 때 이용되는 종이 호일에 많은 양의 실리콘 성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종이 호일은 종이로만 만들어진 호일이 아닌 내구성을 강하게 하기 위해 실리콘과 같은 폴리실록세인이라는 성분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프라이팬처럼 높은 온도로 조리되는 순간 분자 구조가 느슨해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방출이 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종이 호일은 100도씨 전후의 온도에서 한두 번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사용하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내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역시 평균 180도 이상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방출된 미세 플라스틱은 음식의 표면에 달라붙게 되고 음식을 통해 체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몸 안에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면역세포 억제 등의 문제를 유발하거나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빨리 진행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종이 호일을 사용할 때 되도록 고온에서 조리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으며 물을 넣어지는 요리 등에 이용하거나 완성된 음식을 올려놓는 용도 혹은 음식을 소분할 때 이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알루미늄 호일과 알루미늄 용기입니다. 캠핑장에 가면 빠질 수 없는 불멍. 불멍과 더불어 호일에 쌓아 먹는 군고구마의 맛은 가히 일품이라고 칭하지요. 더불어 바비큐를 할 때도 호일은 팬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야외에서도 주방에서도 필수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불에 직접적으로 닿게 하여
식품을 조리하는 알루미늄 호일도 유해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루미늄 호일이 요리 중 고온에 노출되면 알루미늄 성분이 음식에 흡수되어 체내에 축적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체내에 흡수된 알루미늄은 신장을 통하여 어느 정도 몸 밖으로 배출이 되지만 일부는 장기간에 걸쳐 몸에 축적되어 쌓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불임, 치매, 두통과 더불어 알츠하이머병 및 신경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산성이 높은 신김치나 단무지 등과 더불어 라면 등의 매운 음식을 조리하게 되면 알루미늄 성분이 녹아드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어 인체의 흡수가 더욱 용이하게 될 뿐 아니라 향신료 등과 반응하게 되어 유해한 가스를 생성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호흡기나 기타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호일과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호일 사용을 피하고 도자기나 유리용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일회용품의 불안정성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별별 이야기의 다양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